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을 하시는 분은 원래 큰 부유로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이는 우리 사주학이나 우리 풍수학에서 말하는 갑진년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꼭 지키셔서 올 한 해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제 영상 중에 이런 질문이 눈에 띄더라고요. 쌀떡을 바닥에 두지 않으면 어디에 두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예전에는 전부 이 위에 쌀떡을 올려 두었었으며 쌀가마니 역시 이런 지프로 된 것, 또 나무로 된 받침 위에 올려 두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닥의 기운이 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쌀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것이죠. 네, 마치 여러분이 귀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 받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원래는 여러분이 일생 동안 겪어보지 못한 돈의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입니다. 물론 큰 재물적인 번영, 즉 부유로움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큰 운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절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것을 우리는 천운이라고 하고 또 천복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원래는 이 천운과 천복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이것은 조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원래 여러분에게 꼭 이것은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 이런 여러분은 원래 큰 부유로움을 얻으실 것이니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원래는 꼭 제사를 지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원래 갑진년의 갑이라는 모고행은 천간, 즉 하늘의 간지 10개 중에 으뜸으로 치는 것입니다. 하여 이를 우리 풍수학이나 우리 사주학에서는 조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네, 원래는 조상의 기운으로 삶의 변화가 생기고 이것에 진이라는 토행이 따라오는 것이기에 이는 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며 하여 원래는 조상으로 인해 큰 돈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한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조상을 잘 모시고 편안하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큰 번영을 얻게 된다, 아니 대대손손 귀함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여 명당에 부모님의 묘를 쓰려고 그렇게나 노력을 하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조상님 또 부모님을 잘 위하는 길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또 이 제사를 원칙대로 불편함이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미사를 보시면서 또 예배를 보시면서 부모님의 평안을 기원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고마움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과거 공자는 제사만 잘 지내도 조상복은 얻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원래는 꼭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에이, 그까짓 제사 아무리 지내도 조상복은커녕 지질이 공상이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분이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이놈의 제사 또 지내야 하나? 뭘 이렇게 자주 돌아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과 아유, 원래는 부모님에게 뭘 대접해 드려야 하나? 우리 부모님은 생선회를 좋아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올려드려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과 과연 여러분이 조상이고 또 부모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겠냐 말입니다. 맞습니다. 원래 조상복을 분명히 얻을 분은 정성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네,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또 그 은혜에 대한 미안함이 그 한 그릇의 밥에 또 국에 반찬에 모두 녹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꼭 정성껏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상을 차리시고 또 여러분의 소망을 기원하십시오. 분명 이런 여러분에게는 상상치도 못한 큰 재물복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원래를 해석하는 풍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원래는 꼭 부모님의 산소나 낙골당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원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산소나 또 낙골당을 꼭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평안함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잘못된 것은 없는지 꼭 살피시고 이를 고쳐주십시오. 네, 누구는 산소에 풀을 뽑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산소는 그분들이 영원히 사시는 집입니다. 네, 여러분의 집 마당에 풀이 무성하고 또 아카시아 나무나 그 외의 잡목들이 무성하다면 그리고 쓰레기가 넘쳐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시면서 행복함이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괄시하시면 화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꼭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전하시도록 하세요. 네, 이런 여러분은 반드시 올해 큰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꼭 부모님에게 정성을 그리고 존경을 다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꼭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그 연로하신 부모님도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처럼 세상을 다 가질 듯한 자신감이 넘쳐나던 분들이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소중하듯이 그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세상 모든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올해는 꼭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하시고 또 안부를 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분들도 여러분의 할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었으며 또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여러분에게 절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겠죠. 하여 효는 천복을 얻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큰 재물복이 내려지겠지만 불효하는 사람에게는 조상의 저주가 내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꼭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동양학에서는 세상 모든 복은 가정으로부터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자면 먼저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는 여러분의 배우자 쪽에 조상복도 얻을 수 있는 수단이고 또 여러분 쪽에 조상복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네, 자신의 아들, 딸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여 앞서와 같이 가정이 행복하면 만복을 얻는다라는 말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분이 조금 더 움직이시고 또 조금 더 희생하시도록 하세요. 분명 이런 여러분은 올 한 해 전혀 상상치도 못할 거대한 운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꼭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대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복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조상복이 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는 꼭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고 또 여러분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한 무엇인가를 꼭 하십시오. 네, 분명 올해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학에서 사주학에서 조상복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재용 회장 부럽잖아요. 물론 그분은 조상이 살아서 물려준 것이고 이런 복은 조상이 돌아가신 후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올해 여러분에게 올 모든 조상복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제가 책 출간 문제로 인해 원고 정리 문제로 인해 너무나도 바빠서 여러분의 댓글에 대한 답을 전혀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까지만 제 사정 이해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달부터는 꼭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